있잖아. 나는 매년 봄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유채꽃이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일 때 말이야. 관광객들은 제주가 정말 예쁘다며 웃으면서 사진을 찍지. 그런데 나는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혀. 저 푸른 바다가 불과 70여 년 전에는 우리 가족의 피로 붉게 물들었거든.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역사가 아니야. 내가 직접 숨죽이며 지켜봤고 도망치면서 들었던 이야기야.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이지. 너는 혹시 해방의 기쁨이 학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어? 1945년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제주는 축제 분위기였어. 36년 동안 빼앗겼던 이름과 말을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 우리 어머니는 그날 밤 하늘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지. 이게 꿈은 아니겠지.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 거겠지. 어머니는 너무 오래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다고.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은 우리말을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를 떼안고 춤을 췄어. 만세! 조선 독립 만세! 그런데 그 뜨거웠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 일본군이 떠난 자리에 미군이 들어왔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거든. 새로 임명된 경찰들의 얼굴을 본 순간 우리 마을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어제까지 일본 경찰복을 입고 우리를 때리던 사람들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오늘은 해방된 나라의 경찰복을 입고 다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야.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 해방이 된 건지 주인만 바뀐 건지 모르겠다. 그 말은 슬프게도 정확히 맞았고 비극은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억울함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지. 1947년 3월 1일 제주 북국민학교 운동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어.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그 평화로운 광장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지.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바람도 시원했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독립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기마경찰 한 명이 군중 사이를 거칠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말발굽에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치여서 쓰러졌어.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지. 당연히 경찰이 멈춰서 아이를 살펴봐야 하잖아.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쓰러진 아이를 힐끗 보지도 않고 말이야. 사람이 다쳤는데 어디를 그냥 가요? 멈춰요. 당장 멈추라고요. 화가 난 사람들이 경찰을 쫓아가기 시작했어. 사과하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서 쪽으로 몰려갔지. 그건 폭동이 아니었어. 그저 다친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들려온 건 사과가 아니었어. 날카로운 총소리가 공기를 갈랐지. 탕, 탕, 탕.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엎드리셨어. 내 귀에는 총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들이 들려왔어. 사람들의 비명과 무언가 무겁게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울음소리였지. 그날 그 자리에서 6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어. 그 사람들은 무기를 든 폭도가 아니었어. 그냥 3.1절 행사를 구경하러 나온 평범한 이웃들이었지. 그 중에는 젖먹이 아기를 등에 업은 엄마도 있었어. 총탄은 엄마의 등을 뚫고 지나갔고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 나는 나중에 그 아기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어. 엄마 얼굴도 모른 채 피냄새 진동하는 거리에서 울고 있었을 그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 이 사건은 제주 전체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어. 제주 사람들은 참지 않았고 아주 평화롭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지. 바로 총파업이었어. 1947년 3월 10일부터
제주 전체가 멈춰버렸어. 관공서와 학교는 물론이고 회사와 상점들까지 문을 닫았지. 심지어 제주 출신 경찰들까지 파업에 동참했어. 전체 직장인의 95%가 참여한 유례없는 일이었지. 제주 사람들은 단 하나를 요구했어. 발포 책임자를 처벌하고 희생자 가족에게 사과하라. 하지만 미군정과 경찰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 그들은 제주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를 빨갱이들의 선동으로 몰아갔어.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육지에서 수많은 응원 경찰을 내려보냈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서북청년단이었어.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제주 노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야. 북한에서 내려온 극우단체였던 그들은 제주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들은 경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을을 헤집고 다녔지.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젊은이를 때려 눕혔어. 집에 쌀이 조금만 많아도 무장대에게 줄 신경이라며 빼앗아갔지. 우리 옆집 오빠도 어느 날 밤 갑자기 들이닥친 그들에게 끌려갔어. 방 안에서 발견된 낡은 소설책 한 권이 불온서적이라는 게 이유였지. 며칠 뒤에 돌아온 오빠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 온몸은 피멍으로 가득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 어머니는 오빠의 상처를 닦아주며 소리 없이 우셨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거니?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겁이 나는구나. 1947년 봄부터 1948년 봄까지의 1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제주 인구 30만 명 중에서 무려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됐지. 유치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고문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나왔어.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기 시작했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언제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가 섬 전체를 짓눌렀지. 시장에 가도 사람들은 물건만 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의심만이 남았지. 미군정과 경찰은 이 탄압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1948년 5월 10일에 예정된 남한 단독 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더 강화했지. 제주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어. 살기 위해 산으로 도망치는 젊은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지. 그들은 산속 동굴에 숨어 지내며 서로의 처지를 한탄했어.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가 씨가 마를 거다. 절망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결국 거대한 폭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가 가까워지던 시간이었지. 나는 자다가 목이 말라 잠시 눈을 떴어. 창밖을 보는데 저 멀리 한라산 자락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 처음에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 불빛은 점점 커지더니 옆으로 번져나갔지. 하나, 둘, 셋, 그리고 수십 개의 불꽃이 오름마다 피어오렸어. 잠에서 깬 어머니가 내 입을 틀어막으며 구석으로 끌어당기셨지. 절대 소리내지 마라. 창밖을 내다보지 마. 어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어. 그날 밤 한라산 오름마다 타올랐던 봉갑불은 거대한 비극의 신호탄이었지. 무장대가 경찰지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 사람들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 그 봉화불이 제주도민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불길이 될 줄은 말이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조차 누군가의 음모로 사라지고 있었거든. 평화협상이 깨진 그날부터 제주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지. 누가 밀고를 했다더라, 혹은 누가 밤새 산으로 도망쳤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쳤어. 특히 오라리 마을의 불길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태워버렸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의 방화는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어. 평화를 원치 않았던 세력들이 일부러 불을 지르고 무장대의 짓으로 꾸민 거야. 그들은 그 장면을 촬영해서 미군에게 보여주며 저들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지.
오직 강력한 무력만이 저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에 미군은 고개를 끄덕였어. 결국 평화의 사절이었던 김익렬. 연대장은 쫓겨나듯 제주를 떠나야 했어. 그가 떠나던 날 제주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이제 제주에는 총칼을 휘두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 거야. 5월 10일 선거 당일의 풍경은 지금 생각해도 기괴했어. 투표소 주변에는 무장한 경찰들이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길을 걸었지. 하지만 대다수의 제주 사람들은 투표소 대신 산으로 향했어. 그건 어떤 이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 선거가 가져올 분단과 갈등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로 살고 싶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그 소박한 소망이 투표 거부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 하지만 권력자들에게 그건 명백한 반역이었어. 선거가 무산되자 중앙정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은 섬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어. 반국가 세력의 소굴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들이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매일같이 흘러나왔지. 육지 사람들은 제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우리를 손가락질했어. 제주는 그렇게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어. 8월 15일 정부 수립의 기쁨도 제주에는 닿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 진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 미군 역시 한반도에서 철수하기 전에 제주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했어.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제주는 거대한 실험장이 되어버린 거야.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장 말이야. 10월 중순이 되자 중산간 마을에는 무시무시한 공고문이 붙기 시작했어. 해안선에서 5km 밖은 무법지대라는 선언이었지. 이 구역에 머무는 자는 폭도와 내통하는 자로 간주하며 발견 즉시 사살하고 모든 가옥은 소각한다는 내용이었어. 이 명령을 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헛웃음을 터뜨리셨지. 조상 대대로 여기서 뼈를 묻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폭도라니. 나갈 곳도 없는 노인네들이 이제 와서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중산간 마을 사람 대부분은 그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하지 못했어. 설마 국가가 아무 죄 없는 백성을 죽이겠느냐는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 믿음은 첫 번째 총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어. 군인들은 정말로 보이는 모든 것에 총을 쏘고 불을 질렀어. 밭에서 일하던 농부도 아기를 업고 가던 아낙네도 그들에게는 그저 사살 대상일 뿐이었지.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고 검은 연기가 제주의 푸른 하늘을 뒤덮었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산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지만 그건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어. 산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진짜 폭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해안가 마을로 내려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셨어. 우리 집이 타는 연기가 보일 때마다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구나. 우리 인생이 저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지옥을 마주했어. 수용소라는 이름의 창고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매일 아침 누군가가 끌려나가 돌아오지 않았지.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어.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밀고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 공포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깨달았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알던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그리고 그 학살의 찰날이 이제 막 우리 목전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 11월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주는 이미 거대한 무담으로 변해가고 있었지. 군인들은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 그저 총구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방아쇠를 당겼지.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커다란 팽나무조차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 어머니는 내 눈을 가리며 앞만 보고 달리라고 소리치셨어.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를 보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보았어. 길가에 버려진 낡은 고무신 한 짝과 주인을 잃고 헤매는 강아지의 슬픈 눈망울을 말이야.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비명소리를 들었어. 그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절규였지. 이제 제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섬이 아니었어. 지도 위에서 지워져야 할 붉은 섬으로 낙인 찍힌 채 거대한 학살의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 파도가 덮치는 순간 우리 중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섬 전체를 짓눌렀어. 사람들은 동굴로, 숲으로, 벼랑 끝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었지. 하지만 그곳에서도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어.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지상에서는 군인들이 우리를 사냥하듯 쫓아왔으니까.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잔인함이었어.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밤을 지새웠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들은 이제 하나둘씩 붉은 피로 물들어갔고 그 비극은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 눈앞에서 마을이 타오르는 걸 보며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 군인들이 들이닥친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지. 습속 깊은 곳 작은 동굴에 숨어있던 우리에게 들려온 건 거친 군화 소리였어. 그들은 동굴 입구에 마른 풀을 쌓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 매캐한 연기가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아이들이 기침을 터뜨렸지. 입을 막아라, 제발 소리내지 마. 어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내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리셨어. 하지만 연기는 무자비하게 우리의 폐를 파고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어.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누군가 절규하며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총성뿐이었어. 밖으로 나가면 총에 맞아 죽고 안에 있으면 연기에 질식해 죽는 지옥 같은 선택이었지. 나는 그때 보았어.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옷을 벗어 연기를 막아주시는 모습을 말이야. 당신은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어. 그날 그 작은 동굴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졌는지 너는 상상할 수 있겠어? 11구의 유골이 서로를 껴안은 채 발견된 다랑시골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고 내 친구의 이야기였으며 제주의 눈물이었지. 군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뒤져 먹을 것을 찾고 시신 위에 침을 뱉었어. 인간이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배웠지. 턱에 총을 맞아 평생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했던 진아영 할머니의 고통도 그때 시작됐어. 할머니는 나중에 말씀하셨지.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살아남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형벌이 되어버린 그 잔인한 세월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니야. 그건 3만 개의 우주가 파괴된 것이고 3만 명의 꿈이 짓밟힌 비극의 총합이지. 해안가 바다로 끌려가 산채로 수장당한 사람들의 비명은 지금도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아. 물고기 밥이 된 가족이 그리워 평생 생선 한 토막 입에 대지 못한 할머니의 사연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져 내렸어.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냥하는 포수였고 우리는 갈 곳 없는 짐승이었지. 이념이 무엇이길래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건지 나는 지금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 붉은 피로 물든 제주의 흙 위에는 이제 원망과 슬픔만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어.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 학살이 끝난 뒤에 찾아온 침묵의 시간이었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죄가 되던 그 잔인한 50년의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가족을 잃고도 울지 못하고
집을 잃고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우리는 숨죽여 살아야 했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나귀는 죽음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며 숨통을 조여왔어. 그 긴 침묵 속에서 진실은 영영 묻히는 줄로만 알았지.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섬에서 우리는 그렇게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진실은 차가운 땅 속에서도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었어.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감춰둔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우리는 억울한 죽음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났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던 날, 나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어. 2003년 대통령이 제주에 내려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던 그 장면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국가 권력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짧은 한마디를 듣기 위해 우리는 반세기를 기다려온 거야. 이제 제주 평화공원에 가면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하얀 비석 하나가 누워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백비라고 부르지. 아직 이 비극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비석은 여전히 비어있는 거야. 폭동인지 항쟁인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학살이었는지 그 이름 하나를 정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무거워. 저 비석에 이름이 새겨지는 날 비로소 제주의 봄은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을 거야. 있잖아, 나는 네가 제주를 여행할 때 그저 예쁜 풍경만 보고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걷는 그 아름다운 올레길 아래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떠올려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어쩌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억울한 죽음들은 영원히 세상에서 지워지고 말 거야. 에메랄드빛 바다가 왜 나에게 다르게 보이는지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어. 슬픔을 품고 바라보는 아름다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백비의 정당한 이름이 새겨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억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 해. 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